도대체 몇 번을 해야 풀리는 거죠? 당신은 꼭 사슴의 탈을 쓴 짐승남 같아요. 평생 일만 알던 56세의 완벽주의자 이승호. 그가 제주애월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여름 서울 강남의 태광기획 32층 본부장실. 새벽 3시 47분이었다. 본부장님, 시안삐아는 광고주가 너무 평이하다고 합니다. A안은 예산이 2배입니다. 팀장, 지금 새벽 4시야. 둘 다 쓰레기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나? 이승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떤 20대 사원보다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배달 떡볶이와 빈 에너지 드링크 캔 5개가 뒹굴고 있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72시간째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업계에서 그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완벽주의자, 광고주를 삶아먹는 불도저로 통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그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두꺼운 갑옷이었다.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지 20년. 그는 슬픔이 뇌를 갉아먹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일을 택했다. 슬픔이 차오를 틈도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공허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사무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그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인 딸 이유진. 딸이 미국 아이비리그인 예일대에 입학하던 날 그는 환호하는 대신 다음 분기 경쟁 PT를 준비했다. 딸이 톰삭스라는 굴지의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했을 때도 그는 잘했다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신입사원 기획안을 붉은 펜으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이건 회장님 직인이 찍힌 명령입니다. 그날 아침 인사팀장이 내민 것은 안식년 1년 통보서였다. 이승호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안식년? 나한테 지금 지난 25년간 단 하루의 연차도 쓰지 않으셨더군요. 이건 회사의 배려이자 강제 명령입니다. 쉬십시오. 쉬라는 말. 그에게는 죽으라는 말처럼 낯설었다. 이를 빼앗긴 이승호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파선 같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먼지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의 사진이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물건이었다. 그는 도망치듯 떠났다.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 그것은 일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 애월이었다. 제주에서의 첫 몇 주는 고문이었다. 제주의 1초는 서울의 1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새벽 4시 반이면 칼같이 눈이 떠졌다. 습관처럼 메일함을 확인하려다 휴가 중이라는 자동응답 설정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애월의 석양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정처 없이.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고 오름을 올랐다. 그의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일이 아닌 삶의 냄새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바다와 입맞추기 직전 온 세상이 오렌지색과 보라색으로 타오르던 순간 그의 발길이 멈췄다. 노을 시작. 간판 이름이었다. 작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예쁜 식당. 통유리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요리를 하거나 손님을 맞는 대신 커다란 DSLR 카메라를 들고 창밖의 석양에 온 영혼을 빼앗긴 듯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노을 시작의 주인 하서원이었다. 하서원 역시 상처를 안고 제주로 도피한 사람이었다.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이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코로나 팬데믹.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을 운영했지만 남은 것은 빚과 배신감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을이 시작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 애월로 내려왔다. 노을 시작은 그녀 자신이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모든 재료에 그녀의 정성이 담겼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이자 의식은 저녁 7시 정각.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날의 노후를 사진에 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내길 잘했다는 그녀만의 조용한 맹세였다. 이승호는 홀린 듯 문을 열었다. 딸랑 청아한 방울 소리가 났다. 지금 영업. 아,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시네요. 석양을 담던 카메라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그녀가 웃었다. 꾸미지 않았지만 단아한 얼굴, 편안한 린넨 원피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어려있는 깊은 눈. 이승호는 창가에 앉았다. 그녀는 흑돼지를 넣은 따뜻한 덮밥을 내왔다. 자극적인 서울의 맛이 아니었다. 심심한 듯하지만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있는 따뜻하고 정직한 맛이었다. 그날 이후 이승호는 매일 저녁 노을 시작을 찾았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다. 하서원 역시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매일 오네.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일까? 그녀는 이승호가 풍기는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입고 있는 셔츠나 시계는 분명 최고급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더없이 조용하고 친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외모. 저 사람 도대체 몇 살이지? 하서원은 속으로 가늠해봤다.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밤샘 작업 따위는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눈이 맑았다. 어깨는 50대 남성에게서 보기 힘든 단단함이 느껴졌다. 많이 봐야 40대 초반, 아니 30대 후반일지도. 저렇게 젊고 멋진 남자가 왜 매일 혼자 와서 밥을 먹지? 48세 이혼녀. 하서원은 스스로 선을 그었다. 저 남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 같은 손님일 뿐이라고. 이승호 역시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낯선 떨림에 당황했다. 아내 외의 여자에게, 그것도 이렇게 불쑥.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공간에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으로 만족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은 애월의 노을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시간은 끈적하게 흘러갔다. 이승호와 하서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했다. 오늘 노을은 유난히 붉네요. 네. 그러네요. 내일은 비가 오려나 봐요. 그들의 대화는 날씨와 음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계산대에서 그의 손등과 그녀의 손가락이 스칠 때면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전기가 통한 듯 손을 거뒀다. 이승호는 식사를 마치고도 커피 한 잔을 더 시키며 30분을 더 머물렀고 하서원은 그의 잔이 비지 않도록 물을 채워주며 그가 더 머물기를 바랐다. 이 아슬아슬한 평화는 애월의 골목 어귀에 도사리고 있던 불쾌한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장재웅 51세. 그는 제주 토박이임을 내세우며 관광객들에게 푼돈을 뜯어내거나 여기저기 술을 얻어 마시고 다니는 한량이었다. 하서원의 노을 시작은 그의 단골 아지트였다. 우리 서원 씨 오빠 왔는데 흑돼지 한 점 안 줘? 장 선생님 영업 끝났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취하셨어요. 에이 취하긴. 내가 서원 씨 얼굴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따라 더 예쁘네. 이 오빠랑 딱 한 잔만 하자. 응. 그의 기름진 시선이 노골적으로 하서원의 가슴팍을 훑었다. 하서원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승호는 그 모든 것을 창가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날 밤 장재웅은 유독 즐겼다. 하서원이 가게 문을 닫고 쓰레기를 버리러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그는 어두운 전봇대 뒤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도 이승호는 노을 시작을 나왔지만 장재웅의 그 불쾌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골목 어귀에서 산책하는 척하며 그녀의 가게를 맴돌았다. 서원 씨,
하서원. 어둠 속에서 장재웅이 튀어나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가 하서원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 이거 나요.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오늘 나랑 자자. 내가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오늘 오빠가 확. 장재웅이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며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를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시베리아의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이승호였다. 평소에 조용하고 친절하던 손님은 온데간데 없었다. 광고주를 압박하고 팀원들을 몰아붙이던 태광기획의 본부장. 그 냉철하고 무자비한 카리스마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뭐야 넌. 장재웅이 주춤하는 사이 이승호는 단 한 걸음의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비명과 함께 장재웅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이승호는 그를 짐짝처럼 골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 번만 더 이 사람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손목으로 안 끝나. 장재웅은 그 기세에 눌려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비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하서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공포와 수치심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승호는 입고 있던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체온과 값비싼 비누 냄새가 났다. 괜찮아요? 집이 어디죠? 데려다 줄게요. 하서원의 작은 빌라. 이승호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와인병을 찾았다. 지금은 따뜻한 차보다 독한 알코올이 필요했다. 놀랐죠? 저런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고마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주로 도망치면 이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울음이 와인잔에 떨어졌다. 이승호는 와인잔을 든 채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뜨거운 손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은 20년간 닫혀있던 이승호의 심장과 상처받을까 두려워 겹겹이 닫아두었던 하서원의 빗장을 동시에 풀어버렸다. 하서원이 먼저 울음이 채 마르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뺨을 감쌌다. 이승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를 끌어안았고 입술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20년. 이승호는 이외의 모든 감각을 죽이고 살았다. 사랑도 욕망도 심지어 식욕까지도. 그 억눌렸던 시간, 잊고 지냈던 남성성, 그리고 광고판을 진두지휘하던 그 넘치는 스태미너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의 힘은 하서원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낮에 보았던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안아든 팔은 강철 같았고 그녀를 탐하는 입술은 용암처럼 뜨거웠다. 하서원은 그의 힘에 놀라면서도 그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거친 열기에 휩쓸렸다. 그녀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강렬한 감각이었다. 잠깐. 승호 씨.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쾌감 속에서 하서원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가. 이 힘은. 이건. 그녀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에 압도당했다. 이건 40대 남자의 힘이 아니야. 30대, 아니 20대라고 해도 믿겠어. 그녀는 이 뜨거운 밤이 젊은 남자의 하룻밤치기 어린 실수일 뿐이라고. 자신 같은 48세의 이혼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불장난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의 젊음이 그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절벽처럼 느껴졌다. 하서원은 날이 밝아오는 것이, 이 남자의 얼굴을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다음 날 하서원은 도망쳤다. 이승호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희미한 와인 향과 그녀의 샴푸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이승호는 노을 시작을 찾았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재료 소진으로 금일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는 차가운 팻말이 걸려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원 씨,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얘기 좀 해요. 이승호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어제 일 실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는 일이 사라졌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었고 흑백이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려 했다. 그는 수백억짜리 광고 계약을 따낼 때도 이렇게 초조한 적이 없었다. 애월의 아름다운 석양은 그의 타들어가는 속도 모르고 매일 밤 장엄하게 불탔다. 그때 구원자처럼 그의 딸 이유진이 제주공항에 내렸다. 아빠,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안식년이라더니 완전 폐인 다 됐네. 예일대를 졸업하고 톰삭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은 아빠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꿰뚫는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제주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거짓말. 아빠 얼굴에 나 여자한테 차였음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데. 와, 20년 만에 첫눈에 반한 사랑. 그 상대 혹시 이 근처에 있어요? 내가 좀 만나봐야겠네.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 여자가 누군지. 이유진은 특유의 발랄함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애월 탐색에 나섰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가장 예쁜 식당, 노을 시작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와, 가게 미쳤다. 인테리어 센스 뭐야? 안녕하세요. 이유진은 며칠 만에 문을 연 하서원과 마주쳤다. 하서원 역시 이 밝고 세련된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아가씨에게 금세 호감을 느꼈다. 디자인, 예술, 그리고 서울 생활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둘을 빠르게 묶었다. 제주에 아빠 보러 왔거든요. 평생 일밖에 모르던 분이라 잘 쉬고 계신가 감시하러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아빠요? 완전 워커홀릭의 완벽주의자죠. 회사에선 호랑이로 통하는데 알고 보면 완전 사슴과예요. 순하고 조용하고 말도 없고. 그때였다. 딸이 걱정되어 뒤따라온 이승호가 식당 문을 열었다. 딸랑. 유진아.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랬지. 이승호와 하서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승호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하서원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이 영리한 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을 넘어선 절절하고 격정적인 기류를 단 1초 만에 눈치챘다. 아빠, 여긴 어떻게? 설마. 헐. 대박. 이유진은 아빠와 하서원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아빠의 상사병 상대가 서원 씨였어요? 하서원의 얼굴이 석양보다 더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유진과 이승호를 바라봤다. 아빠. 라고요? 네. 제 아빠인데. 왜요? 아. 혹시? 하서원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큰 딸. 28살. 예일대 졸업. 톰삭스 디자이너. 그렇다면 이승호의 나이는? 그제야 하서원은 이승호의 나이를 제대로 가늠해보게 되었다. 그날 밤의 뜨거움. 20대 같던 그의 힘. 그 단단함. 그리고 자신보다 한참 어릴 것이라는 끔찍한 오해.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그날 밤 노을 시작의 문이 닫히고 이승호는 다시 그녀를 찾아갔다.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왜 날 피했는지. 하서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난 당신이 나보다 아주 훨씬 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날 밤 난
난 당신에게 실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의 하룻밤 상대가 되는 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승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하서원 씨, 난 56살입니다. 당신보다 8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난 아내가 죽고 20년 동안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건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린 내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입을 맞췄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사라진 키스였다. 하서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승호 역시 20년간 묵혀둔 모든 사랑과 욕망을 남김없이 표현했다. 그들은 매일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하서원은 이승호의 넘치는 스태미너에 매일같이 혀를 내둘렀다. 낮에는 그토록 조용하고 부드럽고 책을 읽는 모습이 사슴처럼 순하던 남자가 밤이 되어 침실에만 들어서면 거침없는 야수로 변했다. 어느 날 새벽 숨을 몰아쉬던 하서원이 그의 가슴팍에 기댄 채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당신, 정말 정체가 뭐예요, 이승호 씨?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그렇게 순한 사슴 같으면서 밤에는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것 같아. 당신 꼭 사슴의 탈을 쓴 짐승남 같아요. 이승호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가 그렇게 크고 행복하게 웃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이승호와 하서원은 이승호의 애월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아침이면 이승호는 하서원을 위해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그는 이제 새벽 4시가 아니라 하서원의 숨소리를 들으며 7시에 눈을 떴다. 하서원은 저녁 장사를 마치면 노을 시작에 불을 끄고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50대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은 20대의 첫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서원이 이승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영양제 병을 발견했다. 뉘앙스 이피젠 12. 승호 씨, 이게 뭐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던데. 무슨 약이에요?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호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뉘앙스 이피젠 12라고. 약은 아니고 스위스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 뭐 이렇게 비싸 보여요? 회사에서 임원들에게만 특별히 지급하는 거예요. 하도 밤샘하고 야근시키니까 쓰러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당근 같은 거죠. 이승호는 웃으며 물을 마셨다. 하서원은 문득 그날 밤의 기억과 사슴의 탈을 쓴 짐승남이라는 별명을 떠올렸다. 혹시 이거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이승호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글쎄, 나도 그냥 주니까 먹었는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나의 이 지치지 않는 스태미너의 원인은 물론 서원 씨의 매력이 우선이었겠지만 어쩌면 이 뉘앙스 이피젠 12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서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에이, 설마요. 영양제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이게 아주 물건이더라고. 이승호가 병을 들어 하서원에게 보여주었다. 병 뒷면의 작은 글씨를 그가 읽어주었다. 여기 쓰여 있네. 매일 한 알 신체 나이를 12년 전으로 되돌려줍니다. 12년 전이라. 이승호가 셈을 해봤다. 내가 56세니까 12년을 빼면 44세. 그러고 보니 딱 서원 씨가 처음에 나라고 오해했던 그 나이네요. 하서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승호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던 외모 50대라고는 믿을 수 없었던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놀라게 했던 짐승남의 정력. 그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이 이피젠 12 덕분이었음을. 이승호는 병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하서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서원 씨도 한 알씩 챙겨 먹어요. 나도 12년 전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럼 36살이네. 하서원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우리 애도 만들겠어요. 호호. 이승호가 그녀를 뒤에서 가만히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통유리창 너머 애월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장엄한 석양으로 향했다. 노을 시작의 시간이었다. 아니. 이승호가 그녀의 귓가에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석양을 앞으로 수천 번은 더 지금처럼 뜨겁게 함께 봐야 하니까.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불어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진심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빛나는 노을 같은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뉘앙스 이피젠 12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